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세요. 채소 칸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거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채소가 있다면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 응급실에서 만난 73살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신 그 채소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열심히 드신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오늘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겨울철 위험한 채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추위에 대항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고 특히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채소가 겨울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겨울에 더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하냐고요? 겨울에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실내에만 있다 보니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채소를 드시면 여름에 드실 때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채소들은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번째로 위험한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요?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내던 그 시금치가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금치는 철분도 많고 영양가도 높은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특히 특정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채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옥살산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는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석이 생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살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을 보충하려고 매일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시금치 된장국을 거의 매일 끓여 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니 시금치를 매일 많이 드신다는 걸 아셨고 그게 문제였다고 하시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타민 K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혈액 응고 방지제, 즉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칼륨입니다. 시금치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소화 문제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지만 겨울철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드시는 시금치 샐러드는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금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버리시고 시금치만 요리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시금치를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채소는 배추입니다.
김장철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배추가 위험하다고요? 네, 놀라우시겠지만 배추도 조심해야 할 채소입니다. 특히 겨울철 김치로 드실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트륨입니다. 배추 자체는 나트륨이 적지만 김치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치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 김장김치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더 많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짠 김치를 몇 끼 드시면 혈압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위험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오드와 갑상선입니다. 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이 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칼륨입니다. 배추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를 국물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치 국물에는 배추에서 우러난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소화 문제입니다. 겨울철 찬 김치를 많이 드시면 속이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김치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의 매운맛과 신맛이 위를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5살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실 정도였습니다. 겨울에 김장을 하고 나서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김치를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맛있게 잘 익은 김치가 너무 좋으셨대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많이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니 김치를 너무 많이 드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김치 양을 줄이고 국물은 먹지 않도록 하니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배추와 김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김치는 적당량만 드세요. 한 끼에 작은 접시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국물에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김치찌개나 김치국을 끓일 때도 소금을 추가로 넣지 마시고 국물을 적게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김치를 담그시거나 시판 김치 중에서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배추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겨울철 대표 채소입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무국도 끓이고 무조림도 해 드시고 정말 많이 드시는 채소죠. 하지만 무도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차가운 성질입니다. 무는 성질이 차가운 채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무를 한랭한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겨울철에 이미 몸이 차가운데 차가운 성질의 무를 많이 드시면 몸이 더욱 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을 많이 드시면 속이 차갑게 식어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화 문제입니다. 무는 식이섬유가 많고 매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생물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갑상선입니다. 무도 배추와 마찬가지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무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면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 특정 성분이 일부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살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매일 물을 갈아서 즙을 내 드셨습니다. 무즙이 소화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으슬으슬 춥고 기운도 없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이 무즙을 너무 많이 드신 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속이 냉해진 거였습니다. 무즙을 중단하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니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생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국이나 무조림처럼 익혀서 드시면 차가운 성질이 누그러집니다. 물을 드실 때는 생강이나 마늘 같은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요리하시면 좋습니다. 무즙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작은 컵 반 정도로 제한하시고 공복에는 피하세요. 몸이 찬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금치, 배추, 무 중에서 오늘도 드신 채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숫자 1, 없으시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좋은 정보를 계속 받으시면 건강관리를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겨울의 건강을 위해 드시는 채소인데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이 위험하다고요? 베타카로틴도 많고 눈 건강에도 좋다는 당근이요? 네, 맞습니다. 당근은 분명 영양가가 높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특정 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할 채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당근은 채소 중에서 당분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당분 섭취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당근 주스 한 잔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운데 여기에 당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당근을 익혀서 드시면 당분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타카로틴 과다입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은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래지는데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해는 없지만 황달로 오해받을 수 있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화 문제입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좋은 점이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생당근을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소화 기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일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72살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당근 서너 개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는데 정말 열심히 드셨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손바닥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은 정상이고 카로틴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드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도 평소보다 높게 나왔는데 당근 주스의 당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당근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당근 주스는 조심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고 흡수도 빨라집니다. 당근을 드시려면 생으로 조금씩 먹거나 요리해서 드시되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에 작은 당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 섭취를 제한하시고 드실 때는 혈당을 확인하세요. 당근을 드실 때는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당분 흡수가 조금 느려집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채소,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겨울철 가장 조심하셔야 할 채소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채소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고구마는 뿌리 채소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간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정말 많이 드시는 식품입니다. 군고구마, 찐 고구마, 고구마 맛탕, 고구마 튀김 등등 여러 형태로 드십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채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분입니다. 고구마는 당분이 정말 많은 식품입니다. 달콤한 맛이 바로 당분 때문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밥 한 공기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익힌 고구마, 구운 고구마는 당분이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고구마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고구마 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고구마의 당분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칼륨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고구마 한 개만 드셔도 칼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겨울에 군고구마를 즐겨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화 문제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변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고구마를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속이 쓰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겨울 아침에 간편하게 고구마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혈당 불균형입니다. 고구마는 당분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그 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고 짜증이 나고 다시 단 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체중 증가입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간식으로 생각하고 먹지만 실제로는 한 끼 식사만큼의 칼로리가 있습니다. 겨울에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구마를 자주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당뇨, 고혈압, 관절 문제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살 할아버지가 겨울철 내내 군고구마를 즐겨 드셨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군고구마가 너무 좋으셨대요. 하루에 2~3개씩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고구마는 자연식품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크게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니 매일 고구마를 많이 드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고구마가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고구마를 끊고 약을 조절하니 몇 달 후에 혈당이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살 할머니는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고 계셨습니다. 겨울에 고구마가 맛있어 보여서 찐 고구마를 드셨는데 다음 날 투석 받으러 가셨을 때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처치를 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가능하면 피하세요.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작은 고구마 반 개 정도만, 그것도 가끔씩만 드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드신 날에는 밥이나 빵 같은 다른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혈당을 꼭 확인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다른 간식을 선택하세요. 건강한 분들도 고구마는 하루에 작은 것 한 개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고구마를 드실 때는 식사가 아니라 간식으로 드시되 다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고구마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당분 흡수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잘 씻어야 합니다. 고구마를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마탕이나 고구마 튀김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추가한 요리는 절대 피하세요. 당분과 칼로리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겨울철 위험한 채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배추, 무, 당근,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고구마. 이 채소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겨울철에 특정 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채소들 외에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채소를 안전하게 드시는 종합 가이드입니다. 첫째,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채소를 선택하세요. 파, 마늘, 생강, 양파 같은 채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날 것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겨울에는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가 좋습니다. 몸을 차갑게 만들지 않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샐러드보다는 나물이나 찌개가 겨울에 더 좋습니다. 셋째, 국물을 조심하세요. 채소를 끓인 국물에는 칼륨과 나트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국물을 적게 드세요. 넷째, 채소도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채소라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양한 채소를 적당량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아세요. 어떤 질환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채소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섯째, 채소를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겨울 채소는 흙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필요하면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씻으세요. 일곱째, 보관을 잘하세요. 겨울에도 채소는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되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신선한 채소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덟째,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세요.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와 성질이 달라집니다. 찌기, 삶기, 볶기, 굽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아홉째, 계절 채소를 드세요. 겨울에 나는 채소가 겨울에 우리 몸에 좋습니다. 제철 채소를 선택하세요. 열째, 채소만 먹지 마세요. 채소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골고루 드세요. 이제 겨울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채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채소가 위험하다면 어떤 채소를 드시면 좋을까요? 미나리는 겨울철 좋은 채소입니다. 해독 작용이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미나리 무침이나 미나리전 같은 요리로 드시면 좋습니다. 양배추도 겨울철 추천 채소입니다. 의 건강에 좋고 비타민 U와 K가 풍부합니다. 양배추 쌈이나 양배추 볶음으로 드세요. 브로콜리는 항암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겨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찌거나 데쳐서 드세요. 대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채소입니다.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세요. 콩나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으로 드세요. 이런 채소들도 물론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채소를 먹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른 증상, 즉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어지러우면 혈당을 재보세요. 높으면 물을 마시고 쉬시되 심하면 병원에 연락하세요. 칼륨 과다 증상, 즉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근육에 힘이 없거나 숨이 차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이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편히 쉬세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병원에 가세요. 속이 쓰리거나 구토를 하면 우유를 조금 마시거나 제산제를 드세요. 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으세요.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채소 칸을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채소가 있는지 보세요. 둘째, 자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당뇨, 신장 질환, 고혈압,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드시는 약을 확인하세요. 어떤 약인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넷째, 오늘 저녁 식단을 계획하세요. 위험한 채소는 줄이고 안전한 채소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특히 요리를 하시는 분께 오늘 들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섯째, 채소 섭취 일기를 시작하세요. 어떤 채소를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기록하세요. 일곱째,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겨울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째, 정기검진 날짜를 확인하세요. 미루지 말고 꼭 가세요. 아홉째,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재생 목록에 추가하세요. 열째,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함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들,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이 제 소망입니다. 채소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조심해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금치, 배추, 무, 당근, 고구마를 기억하세요.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드시라는 겁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채소 하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양을 조절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만들어갑니다. 구독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